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비뇨의학 외길을 걸어온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안타까운 고민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2번, 3번, 심지어 5번씩 잠에서 깨어나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게 가늘어지고 볼일을 다 본 후에도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찜찜한 잔뇨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개운치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세월의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0대 이상 남성의 70%가량이 매일 화장실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것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소변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 사소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전립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방광 기능을 망가뜨리는지 그 의학적 진실을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혀 온 배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장실을 가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그리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지 우리 몸의 구조를 아주 쉽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어렵게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물건들에 비유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랫배 깊숙한 곳에 있는 방광을 고무풍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축성이 좋은 이 풍선은 소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선의 입구, 즉 소변이 배출되는 길목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 알만한 크기의 기관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샜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수도꼭지의 밸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이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흰머리가 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라는 좁은 통로를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수도호스를 발로 살짝 밟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길이 좁아지니 당연히 소변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줄기가 약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끼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랫배에 억지로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으라차차 하며 복근에 힘을 주어 밀어내면 잠깐은 소변 줄기가 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나 성격이 급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배에 잔뜩 힘을 주어 소변을 짜내곤 합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이 원장님, 힘을 안 주면 오줌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 심정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변을 볼 때 배에 힘을 주는 그 행동이야말로 여러분의 전립선과 방광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한 의학적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부에 힘을 주어 억지로 소변을 밀어내려고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복압이라는 것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정상적인 배뇨 과정은 방광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소변을 밀어내고 동시에 요도 괄약근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교하고 편안한 이완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에 힘을 주면 방광 전체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문제는 이 압력이 출구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좁아진 요도를 통과하지 못한 압력은 전립선 조직 자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전립선 내 역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밖으로 나가야 할 소변의 일부가 높은 압력 때문에 전립선 내부의 미세한 관으로 역류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소변은 우리 몸의 노폐물입니다. 산성을 띠고 있고 각종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전립선 조직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그곳에서 화학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균이 없더라도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물리적인 자극과 소변 역류가 만성적인 전립선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시원하게 보겠다고 줬던 그 힘이 결과적으로는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켜 소변길을 더 좁게 만드는 악순환의 반가쇠를 당기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광 그 자체의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방광 근육은 조금 다릅니다. 방광에는 벤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서 스스로 수축하며 소변을 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매번 배에 힘을 주어 복압으로 소변을 밀어내버리면 방광의 벤뇨근은 점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인이 알아서 배를 눌러주니까 나는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겠구나. 방광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방광 기능 저하 혹은 게으른 방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육이 탄력을 잃고 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아무리 배에 힘을 줘도 방광 스스로 수축하는 힘이 없어서 소변을 끝까지 비워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잔뇨감의 정체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방광 안에 소변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느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찜찜하고 불쾌합니까? 하지만 기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광 안에 고여있는 잔뇨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뜻하고 영양분이 있는 소변이 방광에 계속 남아있으면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전립선염이 반복해서 발생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배에 힘을 주는 습관 하나가 전립선에는 염증을, 방광에는 무력증을, 그리고 요로계 전체에는 감염의 위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밤에 더 치명적입니다. 낮에는 그나마 활동하면서 근육을 쓰지만 밤에 자다가 일어나 비몽사몽간에 억지로 소변을 보려고 힘을 주다 보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립니다. 소변을 보고 돌아와 누워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들만 하면 또다시 화장실 신호가 오는 지옥 같은 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며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하나 때문에 온몸의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약해진 소변 줄기를 가지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으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데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수술이나 독한 약물 없이도 여러분의 벤뇨 습관을 교정하여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터득한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이 효과를 보았던 올바른 벤뇨의 기술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이완에 있습니다. 소변은 싸우듯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열리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변 습관을 완전히 뒤바꾸고
편안한 밤을 되찾아 드릴 그 비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힘주기의 위험성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억지로 힘을 주어 소변을 보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망가진 배뇨, 리듬을 되살리고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해결책, 바로 이완 배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전과 함께 꼭 적어드리는 생활 수칙이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루에도 5-6번씩 반복하는 배뇨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단계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고 당장 다음번 화장실에 가실 때부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호가 오면 즉시 해결하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하던 일을 마저 끝내기 위해 혹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의 방광은 탄력이 좋아서 좀 참아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든 방광은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변을 지나치게 오래 참으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마비 상태가 올 수 있고 이는 나중에 소변을 보려고 할 때 더 큰 힘을 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요의가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방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완벽한 이완입니다. 화장실에 도착하셨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러분의 몸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병이 앞에 섰을 때 습관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딱 주는 대신 정반대로 온몸의 힘을 툭 하고 풀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꽉 깨물고 있던 어금니를 떼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까지 완전히 빼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세우르르 펴듯이 요도 괄약근을 부드럽게 놓아준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변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호흡에 있습니다. 힘을 줄 때는 보통 숨을 참게 됩니다. 반대로 이완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입을 살짝 벌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마치 명상을 하듯이 말입니다. 횡격막이 편안하게 오르내리는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키고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배뇨, 작용을 관장하는 신경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숨을 쉴 때 비로소 방광은 이제 안전하구나, 문을 열어도 되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수축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에 집착하지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셔야 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다가 뚝 끊기는 그 순간 대부분의 남성분은 본능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어 남은 소변을 짜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줄기가 멈췄다고 느껴질 때 힘을 주는 대신 마음속으로 최소 10초 정도 숫자를 세며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광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로 기다리면 방광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한번 스스로 수축하며 남은 잔뇨를 밀어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재수축 유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억지로 짜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잔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하지만 남성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댁에서 소변을 보실 때 앉아서 보시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남성분이 남자가 무슨 앉아서 소변을 보냐 라며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해부학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서 소변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골반 바닥을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은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주변 조직들도 함께 조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병이에 편안하게 앉게 되면 하체의 모든 근육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골반 기저근이 느슨해지고 방광이 수축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수많은 비뇨의학 연구들이 앉아서 보는 소변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요로 증상이 있는 남성들의 경우 앉아서 배뇨했을 때 소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잔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밤마다 잔뇨감 때문에 잠을 설치는 고통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집에서만이라도 앉아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뱃뇨가 훨씬 수월하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분께서도 화장실이 깨끗해진다며 좋아하실 테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효과가 아주 좋은 고급 기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중 배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에 소변을 다 보려고 애쓰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변을 봅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봅니다. 소변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면 바로 옷을 추스르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 상태에서 잠시 기다린 후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 보십시오. 서서 보신다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듯이, 앉아서 보신다면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방광의 위치와 각도가 변하면서 방광 바닥에 움푹한 곳에 고여있던 잔뇨가 요도 입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최소 10초 정도 마음속으로 여유 있게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호흡하며 뱃뇨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소변이 꽤 많은 양으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뱃뇨의 힘입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고도 중력과 방광의 각도 변화만을 이용하여 잔뇨를 털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힘을 안 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 팬티에 소변이 지립니다. 그게 찝찝해서 억지로라도 짜내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뱃뇨 후 요점적이라고 부릅니다. 남성의 요도는 길이가 길고 구불구불한 S자 형태를 하고 있어서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해도 요도 중간에 소변이 일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요도 주변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힘을 주어 짜내는 것은 전립선에 좋지 않으니 대신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소변을 다 보신 후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 안쪽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요도 쪽으로 쓸어주거나 가볍게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다림과 상체 숙이기를 병행하시면 나중에 속옷을 적시는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너무 심해서 나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으로는 어림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요폐, 신장 기능까지 나빠진 심각한 경우에는 물론 전문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좁아진 요도에 아주 작은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결찰사로 묶어서 길을 넓혀주는 유로리프트 같은 최신 시술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입원이 필요 없고 부작용이 적어
고령의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술이나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평소에 배에 힘을 주고 소변을 참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증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초기이거나 중기 정도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완 배뇨, 좌식 배뇨, 이중 배뇨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약을 먹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립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기만 한다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자, 이제 배뇨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의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액체는 결국 소변이 되어 전립선과 방광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배뇨 습관을 아무리 고쳐도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는 건강 상식만 믿고 저녁 식사 후에도 물을 벌컥벌컥 드시거나 건강을 위해 드시는 차나 음료가 오히려 전립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밥상과 물컵 속에 숨어있는 전립선의 적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먹고 마셔야 밤새 깨지 않고 꿀잠을 잘 수 있는지 그 식이요법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저녁 반주로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을 낙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이 배뇨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광은 우리 몸의 암물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에 어떤 물을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 탱크의 수명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수분 섭취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빈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언제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항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소변을 농축시켜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의 농축 기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물을 마셔도 밤에 소변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침과 점심, 그리고 초저녁까지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먹고 과일 깎아 먹는 게 낙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박이나 배, 귤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맛있는 과일 한 조각이 여러분의 새벽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방광을 춤추게 만드는 자극제들입니다.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커피, 홍차, 녹차,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방광 점막 자체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치 터질 것처럼 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절방뇨라고 합니다. 카페인을 달고 사시면서 빈뇨를 고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불을 끄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정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오전 시간에만 디카페인으로 즐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기능을 억제하여 소변 마려운 느낌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밤새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웁니다. 술을 마신 날 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고생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녁 술자리는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댓글이나 인터넷 민간요법으로 떠도는 소문에 대해 의사로서 명확한 팩트체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콜라에 레몬을 섞어 마셨더니 밤에 소변 보는 게 줄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연히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콜라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설탕은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일종의 만성 염증 상태인데 거기에 설탕을 들이붓는 꼴입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에 톡 쏘는 성분과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좋지만 굳이 몸에 해로운 콜라와 섞어 마셔서 병을 키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귀한 건강을 걸지 마시고 입증된 과학적 생활 수칙을 따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전립선 건강 10계명과도 같습니다. 첫째, 소변을 볼 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랫배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힘주기는 전립선을 파괴하고 방광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하십시오. 소변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깨우고 괄약근이 저절로 열리도록 하십시오. 셋째, 가능하다면 앉아서 소변을 보십시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앉은 자세는 골반 근육을 이완시켜 잔뇨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급하게 끊지 말고 이중배뇨를 실천하십시오. 소변이 끝난 것 같아도 최소 10초 더 기다렸다가 상체를 앞으로 숙여 남은 한 방울까지 중력으로 비워내십시오. 다섯째, 저녁 시간에는 물, 커피, 술을 멀리 하십시오.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밤에는 방광에게도 휴식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딱 14일, 즉 2주일 동안만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앞으로 2주 동안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완 배뇨를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이 안 돼서 답답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아차, 선생님이 힘 빼라고 했지 하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2주 뒤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고 소변을 보고 나서의 개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변 때문에 늘 불안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신 그 놀라운 변화를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원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밤에 푹 잤습니다. 잔뇨감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이 같은 고통을 겪으며 수술을 고민하는 또 다른 환자분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의 숙명이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야, 힘주고 싸는 게 그렇게 안 좋다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은인 같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보를 나누십시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평소 습관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집에서 소변을 보실 때 서서 보십니까? 아니면 앉아서 보십니까? 아마 세대별로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설문조사를 올려둘 테니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3일 뒤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식탁을 책임질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전립선 염증이 줄어들고 소변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전립선 회춘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 속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 방광에 보채는 소리 없이 깊고 편안한 단잠 주무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